멈춰선 피아노의 시간. 1장. 70대 청소부의 완벽한 손길. 새벽 6시 서울 강남구 평창동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저택에 첫 번째 발걸음이 울립니다. 김정화 여사, 올해 72. 그녀는 지난 15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 박동철 회장의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은행잎을 흩날리는 아침, 정화 여사는 늘 그랬듯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은 1960년대에 지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50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로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시오, 김 여사. 현관에서 마주친 박동철 회장의 인사는 늘 그렇듯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올해 83인 그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철강회사를 일군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기업을 경영하며 쌓인 권위와 냉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는 그의 어깨를 조금씩 구부리게 만들고 있었고 최근에는 지팡이에 의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유난히 쌀쌀하네요. 정화 여사의 대답은 항상 간결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단정했고 72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놀림이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15년간 이 저택을 돌보며 쌓인 경험으로 그녀의 청소 실력은 완벽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아침 30분 정도 정원을 산책한 후 서재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정화 여사는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청소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15년간 사용해온 청소용품들은 모두 그녀 손에 익숙했습니다. 특히 피아노용 전용 걸레는 따로 보관해두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녀만의 원칙이었습니다. 저택의 1층부터 차례대로 청소를 시작하는 정화 여사. 거실, 주방, 화장실, 서재. 각각의 공간마다 그녀만의 청소 순서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언제나 거실 중앙에 자리한 그 거대한 피아노였습니다. 1820년 독일에서 제작된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길이가 2m가 넘는 이 악기는 검은 칠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음에도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30년 전 유럽 출장 중 오스트리아의 한 귀족 가문에서 구입한 것으로 200년이 넘은 이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를 넘어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정화 여사는 특별히 부드러운 마이크로파이버 걸레를 물에 살짝 적셔 짠 후 피아노 표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이지만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이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피아노의 우아한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그녀의 손끝에는 묘한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이와 만나는구나. 정화 여사는 속으로 이 피아노를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200년이나 된 악기를 아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 이 피아노는 살아 숨쉬는 존재였습니다. 건반 하나하나, 페달 하나, 심지어 피아노. 다리의 장식까지도 그녀의 눈에는 소중한 생명체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피아노 표면을 닦으면서 그녀는 늘 같은 순서를 따랐습니다. 먼저 피아노 윗면부터 시작해서 옆면, 그리고 마지막에 건반 덮개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건반 덮개를 닦을 때면 항상 그 아래 숨어있는 흰색과 검은색 건반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88개의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김 여사. 등 뒤에서 들려온 박 회장의 목소리에 정화 여사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신문을 든 채 거실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아노는 200년 된 골동품이요. 청소는 건반 닦으면 되고 건반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건반 덮개도 열어보지 마시오. 이해하시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정화 여사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묘한 아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건반을 만졌던 그 순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서재로 사라진 후 정화 여사는 다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검은 가죽 의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가죽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을 자세히 보면 중지 끝마디에 1cm 정도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옅어졌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 연주 도중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상처 하나가 그녀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피아노를 닦으면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클리어 대 눈. 달빛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운 이 곡은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기억을 간직한 곡이기도 했습니다. 40년 전 1983년 10월 15일 29의 김정환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모차르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클래식 음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고 특히 여성 연주자에 대한 편견이 매우 심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피아노냐, 결혼하면 어차피 그만둘 텐데라는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의 우승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연일 그녀의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음악계의 기적, 세계가 인정한 조선의 딸 피아노 신동, 김정화의 눈부신 승리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녀의 고향인 전라도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 행진을 벌였고 그녀가 다녔던 서울음대에서는 특별 축하식이 열렸습니다. 그날의 연주곡도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결선 무대에서 그녀는 이 곡으로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성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200년 된 스타인웨이에서 흘러나온 달빛의 선율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고 연주가 끝나자 1,500명의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5분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녀를 우승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순간 직후 무대에서 내려오다가 일어난 작은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상식을 마친 후 백스테이지로 가던 그녀는 흥분과 감격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금색 트로피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긴 드레스 자락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그녀의 오른손이 계단 모서리에 날카로운 금속 장식에 깊이 찔렸습니다. 상처 자체는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12반을 꿰매고 3주면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에게 손가락 부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리적 상처보다 그 후에 찾아온 정신적 트라우마였습니다. 혹시 연주 중에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밤낮으로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다 나은 후에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손이 떨렸고 조금만 복잡한 패시지가 나오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6개월간 혼자서 그 두려움과 싸워보려 했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1984년 봄, 그녀는 공식적으로 연주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였지만 사실은 더 이상 무대에 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무대를 등지고 김정화라는 이름도 묻어둔 채 그녀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청소를 하기도 했으며
가끔은 개인 레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레슨조차 학생이 조금만 어려운 곡을 연주하면 예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서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29에 촉망받던 피아니스트는 이제 72의 청소부가 되어 다른 사람의 집에서 피아노를 닦고 있었습니다. 직접 연주할 수는 없지만 매일 가까이서 피아노를 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정화 언니, 점심 드세요. 박 회장 댁의 가사 도우미인 이순옥 씨가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순옥 씨는 정화 여사보다 5살 어린 67세로 이 집에서 10년째 요리와 빨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 덕분에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서로를 언니, 동생하며 지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정화 여사는 피아노 건반 덮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성스럽게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방 식탁에는 순옥 씨가 준비한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이곳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언니는 참 신기해요. 순옥 씨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뭐가? 피아노 닦을 때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마치 그 피아노와 대화하는 것 같달까? 다른 곳은 그냥 청소하는 느낌인데 피아노만큼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해 보여요. 순옥 씨의 말에 정화 여사는 잠깐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아름다운 악기니까 정성스럽게 닦는 것뿐인데요. 언니, 혹시 예전에 피아노 배워본 적 있으세요? 순옥 씨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정화 여사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요. 언니가 피아노를 보는 눈빛이 남달라서요. 마치 옛 연인을 바라보는 것 같은. 정화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묻어둔 과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것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 여사는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택의 2층 창문 너머로 피아노가 있는 거실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피아노 위로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칠면에 반사되는 금색빛이 마치 피아노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40년간 억눌러온 음악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72세의 굳은 손가락으로 다시 연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정화 여사는 서초구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15년째 살고 있는 그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TV에서는 젊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회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정화야, 괜찮다. 이제 72살이야. 음악은 이미 지난 일이고.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순간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장. 밤의 무단 연주와 미세한 흔적. 다음 날 아침 정화 여사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이 아직 산책을 나가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그녀는 피아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한 번만 건반을 만져보는 것뿐이야.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살짝 열었습니다. 하얀색과 검은색 건반 88개가 그녀 앞에 펼쳐졌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피아노 건반이었습니다. 건반들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상하로 만들어진 흰 건반은 20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가운데 도음을 살짝 눌렀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스타인웨이 특유의 풍부하고 온화한 음색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화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깊은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김 여사. 뒤에서 들려온 박 회장의 목소리에 정화 여사는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건반 덮개를 서둘러 닫으려는데 박 회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건반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 않소? 죄송합니다. 그냥 청소하다가 실수로. 실수라고요? 지금 당신이 누른 건반에서 나온 소리를. 그건 실수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소. 박 회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화 여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화 여사는 자신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4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작은 실수 하나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김 여사, 당신이 방금 누른 그 정확히 중간도였소. 그것도 완벽한 터치로. 박 회장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화가 난 표정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그리고 점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당신 혹시. 하지만 박 회장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화 여사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 여사와 박 회장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보다 더 자주 거실을 드나들었고 정화 여사는 피아노 근처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라기보다는 호기심과 기대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 회장이 정화 여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김 여사,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서재는 온통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었습니다. 경제학서부터 예술 관련 서적까지 박 회장의 폭넓은 관심사를 보여주는 책들이 천장까지 닿는 서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음악 관련 서적과 LP, CD 컬렉션이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박 회장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 애호가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앉으시오. 박 회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정화 여사는 긴장한 채로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여사, 당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15년 전 당신이 처음 여기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느꼈던 건데 당신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오. 정화 여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특히 피아노를 대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는 듯한 애틋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그 한음. 그건 단순히 우연히 누른 소리가 아니었소.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화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아니면 피아노를 오랫동안 배우셨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혹시 직업 음악인이셨던 적이? 정화 여사는 계속 부인했지만 박 회장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 사실 내가 당신을 이 집에서 일하게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특별한 이유요? 15년 전 당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기억하시오. 다른 청소업체에서 보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어. 피아노를 보는 당신의 눈빛이.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때부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부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지켜봐왔지. 회장님, 저는 정말 괜찮소.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요.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내일부터 며칠간 건강검진차 병원에 입원해야 하오. 그동안 집은 김 여사가 돌봐주시오. 그리고 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밤에 혼자 있게 되면 그 피아노를 한번 만져보시오. 200년 된 스타인웨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정화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회장이 무엇을 의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에는 분명한 허락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입원하고 나서 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가사도우미 순옥 언니도 시골에 계신 어머니 문병을 위해 며칠간 휴가를 떠났고 정화 여사 혼자서 거대한 저택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정화 여사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피아노를 한번 만져보시오. 이 말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화 여사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피아노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200년 된 스타인웨이는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단 한 번만 제대로 연주해보자. 그녀는 건반 덮개를 열고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년간 매일 닿기만 했던 의자에 앉아보니 높이가 자신에게 딱 맞았습니다. 72세의 손가락은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지만 몸에 밴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케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각 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점점 열렸습니다. 40년간 굳어있던 손가락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인웨이의 터치는 놀라웠습니다. 아주 미세한 힘의 차이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각 건반마다 미묘하게 다른 음색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팽의 미뉴트 왈츠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기교적으로 까다로운 곡이었는데 처음에는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감을 되찾으면서 예전의 속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40년 전 그녀를 세계 무대에 올려준 곡이자 동시에 그녀의 음악 인생을 끝낸 곡이기도 했습니다. 첫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 정화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고요한 저택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교적 완벽함은 다소 부족했지만 그 대신 깊은 인생의 경험과 그리움, 그리고 성숙한 감성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72세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달빛은 마치 인생의 황혼을 맞은 한 여인의 회상록 같았습니다. 젊음의 열정적인 사랑이 아닌 세월을 견뎌낸 깊고 조용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각 음표마다 40년간의 그리움이, 각 선율마다 포기했던 꿈에 대한 애틋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정화 여사는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운이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충만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연주였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닫고 피아노 의자를 원래 위치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정리 작업에는 작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박 회장이 퇴원해서 돌아왔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그는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3세를 넘긴 나이치고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김 여사 수고 많았소. 집 상태가 어떠했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화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들통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곧바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서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그가 기억하는 피아노의 모습과 미묘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먼저 건반 덮개 아래쪽에 쌓여있던 먼지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의자의 위치가 평소보다 2-3cm 정도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또한 피아노 페달 주변의 바닥에 발자국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아노 내부에서 나는 미묘한 잔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83년을 살아오면서 예술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기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음악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피아노가 최근에,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연주되었다는 것을. 누군가 이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것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박 회장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김정화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지난번 건반을 만졌을 때의 일, 그리고 평소 피아노를 대하는 그녀의 특별한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오랜 고민에 잠겼습니다. 만약 김정화 여사가 정말로 피아노를 연주했다면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연주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재에 작은 녹음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위치에 고성능 마이크를 숨겨둔 것입니다. 만약 김 여사가 다시 피아노를 연주한다면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화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만 하고 피아노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추측이 틀렸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화 여사는 그날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 고향 친구 한 명으로부터 온 전화에서 함께 음악을 꿈꿨던 동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음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박민희, 그녀와는 특별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민희는 정화와 달리 끝까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제적인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평생 피아노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연주하지는 못하지만 내 제자들을 통해 음악을 계속하고 있어라고 말하던 그녀였습니다. 민희야, 너는 끝까지 음악을 놓지 않았구나. 나와는 다르게. 고인이 된 친구는 지난달까지도 레슨을 했다고 했습니다. 75세의 나이로 마지막 순간까지 피아노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어떤가요? 40년간 음악을 버리고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 여사는 다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죽은 친구를 위해, 그리고 포기했던 자신의 과거를 위해 한 번 더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드뷔시의 달빛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더욱 깊고 애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음악에 대한 사랑이 모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연주는 지난번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달빛 외에도 쇼팽의 녹턴인 E 플랫 메조, 슈베르트의 임프롬프투 넘버 3, 그리고 바흐의 에어 온더지 스트링 피아노 편곡판까지 연주했습니다. 각 곡마다 민희와 함께했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정화 여사는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연주가 될 것 같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더 이상 이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연주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연주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3장 80대 회장의 마지막 시험과 예상치 못한 반대.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일찍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녹음 장치를 확인해 보니 새로운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길이는 약 45분.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으로 시작해서 쇼팽, 슈베르트, 바흐까지 각각의 곡이 모두 최고 수준의 연주였습니다. 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연주는 단순히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정과 뛰어난 기교가 조화를 이룬 진정한 예술가의 연주였습니다. 이런 연주를 청소부가? 박 회장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드뷔시의 달빛 해석 방식이 매우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이와 비슷한 연주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였을까? 갑자기 그의 뇌리에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모차르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당시 그는 42세의 젊은 기업가였지만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는 그 콩쿠르를 직접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의 젊은 여성 피아니스트. 그녀의 이름은 김정화. 설마 그 김정화가? 박 회장은 서둘러 서재의 오래된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모아온 음악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0년 전 구입한 LP 하나를 꺼냈습니다. 1983년 모차르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의 연주를 담은 실황 음반이었습니다. LP 재킷에는 젊고 아름다운 동양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정화, 피아노 모차르트 인터내셔널 피아노 컴피티션 위너. 1983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의 정화 여사와 똑같았습니다. LP를 재생하자 똑같은 드뷔시의 달빛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의 젊고 완벽한 연주였습니다. 박 회장은 어젯밤 녹음된 연주와 40년 전 LP를 번갈아 들어보았습니다. 기교적인 면에서는 40년 전이 더 완벽했지만 감정적인 깊이와 성숙함은 어젯밤의 연주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틀림없다. 김정화 여사가 바로 그 피아니스트다. 박 회장은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40년 전 그는 젊은 사업가였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김정화의 우승 소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 후 그녀가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진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음악계에서는 김정화가 건강상 이유로 연주 활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사연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그녀의 복귀를 기다렸지만 끝내 무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피아노를 대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구나. 박 회장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화 여사의 섬세한 손길, 피아노를 바라보는 그리움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완벽한 연주 실력까지. 그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오늘 김 여사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로. 오후 청소를 마친 정화 여사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박 회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 서재로 잠시만 오시오. 정화 여사는 평소와 다른 박 회장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의 일이 들통난 것은 아닐까요? 서재에 들어서자 박 회장은 두 개의 의자를 마주보게 놓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와 오래된 LP를 가리켰습니다. 김 여사,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오. 재생 버튼이 눌러지자 어젯밤 정화 여사가 연주한 드뷔시의 달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화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당신의 연주요. 박 회장이 정화 여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오. 그는 40년 전 LP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킷에 있는 젊은 김정화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정화 여사는 40년간 쌓아올린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정화 선생님. 박 회장이 그녀의 본명을 부르는 순간 정화 여사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40년 전 나는 잘츠부르크에 있었소. 당신의 우승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했소. 회장님도 그곳에 계셨나요? 그렇소. 당시 나는 젊은 사업가였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소. 당신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았소.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후 당신이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진 것도 기억하고 있었소. 그리고 15년 전 당신이 이 집에 왔을 때부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소. 그래서 저를 맞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피아노를 대하는 당신의 모습이 남달랐소. 그래서 계속 지켜본 것이오. 정화 여사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4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콩쿠르 우승 직후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40년 전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계단에서의 넘어짐, 오른손 중지의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그 후에 찾아온 깊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손가락 상처는 몇 주 만에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서면 손이 떨렸고 실수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숨어서 살아오신 거군요. 네. 김정화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아노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어서 견딜 수 없었던 거군요. 음악에 대한 그리움을.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화 선생님. 박 회장이 정화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젯밤의 연주를 들어보니 확신이 섰소. 당신의 재능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소.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소. 무슨 40년 전 당신의 연주는 기교적으로 완벽했소. 하지만 어젯밤의 연주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소. 기쁨과 슬픔,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녹아들어 있는 진정한 예술이었소. 정화 여사는 박 회장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72세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 대수요? 파블로 카잘스는 90세가 넘어서도 첼로를 연주했고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은 80세가 넘어서도 무대에 섰소. 박 회장은 정화 여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소. 부탁이요? 저희 문화재단에서 음악 재능 기부를 해주시오. 그리고 후학들에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오. 재단에서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단순히 연주 기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오. 40년간의 인생 경험과 깊은 음악적 이해를 가진 진정한 예술가요. 박 회장의 제안은 정화 여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40년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음악의 세계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직도 떨릴 때가 있고 그 떨림마저도 당신만의 음악이요. 완벽한 기계가 아닌 인간의 감정이 담긴 연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 아니겠소? 예상치 못한 반대. 하지만 박 회장의 제안이 문화재단 이사회에 보고되자 예상치 못한 반대가 터져나왔습니다. 상임이사인 강민석 52세이 강력히 반발한 것입니다. 강민석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삼성전자에서 15년간 일한 엘리트였습니다. 하버드 MBA를 취득한 후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5년간 컨설팅 경력을 쌓았고 5년 전부터 박동철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데이터와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경영인이었다. 강민석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삼성전자에서 15년간 일한 엘리트였습니다. 하버드 MBA를 취득한 후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5년간 컨설팅 경력을 쌓았고 5년 전부터 박동철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데이터와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경영인이었고, 예술도 하나의 상품이자 투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사무실 벽에는 하버드 MBA 졸업장과 각종 경영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최신 태블릿과 경영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도 늘 ROI 투자 수익률과 KPI 핵심성과 지표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던 날 오전, 강민석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박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25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와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청소부를 재단 강사로 모시겠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 이사,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박 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맞았지만 내심 그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 됩니다, 회장님. 72세 청소부를. 아무리 과거에 수상 경력이 있으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2023년입니다. 강민석은 태블릿을 켜서 정리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에 강사 지원서를 제출한 음대 교수 출신만 26명입니다. 평균 연령 43세, 모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들이고 최신 교육법에 능통한 분들이죠.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이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김 여사의 경력은 죄송하지만 40년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경험도 없고 최신 음악 교육 트렌드도 모르실 거고, 강의사 김정화 선생님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오. 박 회장이 조용히 개입했지만 강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에 찬 빛이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은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40년 전 콩쿠르 우승이 지금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후 경력이 전무한데. 강민석은 태블릿 화면을 박 회장에게 돌려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재단의 수강생 연령대 분석입니다. 20-30대가 67%, 40-50대가 28%입니다. 이런 젊은 수강생들이 72세 강사를 선호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통계가 전부는 아니오. 하지만 회장님, 우리는 비영리 재단이지만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강료 수입과 운영비를 고려하면. 그때 정화 여사가 조용히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청소 다 마쳤습니다. 아, 정화 선생님. 잠깐 들어오시오. 마침 강 이사와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소. 정화 여사가 들어오자 강민석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과연 재단 강사 자리에 어울릴까? 그의 표정에는 명백한 회의주의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화 여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강민석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 이사, 직접 말해보시오. 박 회장이 강민석을 재촉했습니다. 아, 네. 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화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회장님께서 재단 강사직을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어려우신지요? 정화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연령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수강생들이 72세 강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강민석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사업 미팅에서 실적을 보고하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 경력이나 연주 활동 기록이 없으시죠? 40년 공백기는 너무 깁니다. 정화 여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더군다나
강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음대 출신도 아니시고 정식 음악교육학 과정을 이수하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아, 물론 40년 전에는 대단하셨겠지만 지금은 2023년입니다. 교육 방식도 학생들의 요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민석은 태블릿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최신 음악 교육 트렌드입니다. 디지털 피아노 활용법, 온라인 레슨 노하우, SNS를 통한 학생 관리. 이런 것들을 72세 분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정화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철저하게 폄하당하는 것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강이사. 박 회장이 화를 내려 했지만 강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재단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서울음대, 한예종, 줄리어드 출신 교수님들도 많은데 굳이 경력이 불분명하다고. 박 회장이 서랍에서 40년 전 LP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1983년 모차르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김정화. 바로 이분이요. 강민석은 LP를 보고 잠깐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그는 태블릿을 다시 켜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보세요. 1983년 김정화. 검색해보니 그 후 활동 기록이 전혀 없네요. 1984년부터는 아예 음악계에서 사라졌어요. 강민석은 마치 범죄자를 추궁하듯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40년간 뭘 하셨는지도 의문이고, 그동안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교수라니. 다른 강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하시오. 박 회장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강 이사, 당신은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음악은 나이나 학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오. 회장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자신의 논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재단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수강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젊고 실력 있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강민석은 정화 여사를 똑바로 보지도 않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의 경우 그는 정화 여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학력 검증도 안 되고 최근 활동 기록도 전무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재단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다른 후원자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화 여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아무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때 정화 여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정화 선생님, 강 이사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정화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72세 청소부가 갑자기 강사를 한다는 게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정화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시오. 아니에요, 회장님. 강 이사님이 옳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저 같은 할머니에게 뭘 배우겠어요? 정화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화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시오. 박 회장이 일어서서 강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 이사, 당신에게 제안이 하나 있소. 제안이요? 다음 주 정기 이사회에서 정화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시오. 그 후에 판단해보자고. 회장님, 굳이 그런 시간을 낭비할. 시간 낭비.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효율성과 합리성이 진짜 예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만약 정화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도 같은 생각이라면 내가 이 제안을 철회하겠소.
하지만 당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 아닌가? 강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72세 할머니의 연주가 자신의 논리를 뒤집을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박 회장의 감상적인 판단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 강민석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재단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게 하시오. 박 회장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는 마세요, 회장님. 강민석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유명했다고 해도 72세 할머니가, 더군다나 40년 공백기가 있는 분이 지금 시대에 맞는 연주를 할 수 있을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시간 낭비라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정화 여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이렇게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번만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40년간 숨겨왔던 김정화를. 그날 밤 정화 여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2세 할머니, 40년 공백기, 경력 불분명, 시간 낭비. 이런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고. 40년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모든 기량을 보여주겠다고. 사장. 멈춰선 피아노의 시간, 다시 흐르다. 이사회에서의 운명적 시험. 일주일 후 문화재단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동철 회장을 비롯해 7명의 이사들이 참석했고 회의실 한쪽에는 야마하 업라이트 피아노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석 이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이사들에게 미리 72세 청소부를 강사로 모시겠다는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며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어놓았습니다. 이사님들, 솔직히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만. 강민석이 중얼거리자 옆에 앉은 김재현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72세 강사라니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청소부 출신이라니. 홍석준 이사도 수군거렸습니다. 이사회실 분위기는 이미 정화 여사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사님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강 이사가 반대한 김정화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여사가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실내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72세의 나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 든 작은 핸드백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청소하시던 분이시네. 나이가 정말 많으시구나. 과연 괜찮을까? 강민석은 팔짱을 끼고 시계를 보며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빨리 끝내고 원래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정화 여사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7명의 이사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강민석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그녀를 시간 낭비를 유발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연주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박 회장의 말에 정화 여사는 피아노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시선을 받으며 피아노 의자에 앉으니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이 노골적으로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미팅이 30분 후인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의 조급하고 불친절한 태도에 정화 여사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강민석의 영향을 받아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정화야. 진정해.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단지 내가 누군지 모를 뿐이야. 진심을 보여주면 돼. 정화 여사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잘츠부르크 무대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음악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그녀는 건반에 손을 올리고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손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속으로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술적으로 부족함, 연령으로 인한 한계, 현실적이지 못함 등의 반대 논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음악에 몰입하면서 정화 여사의 연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의 인생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깊이 있는 소리가 이사회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 대신 인생의 무게와 깊이가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각 음표마다 40년간의 그리움이, 각 선율마다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김재현 이사가 등을 의자에 기대며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애 이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주가 진행되면서 한 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홍석준 이사였는데 그는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피아노를 좋아하셨는데 정화 여사의 연주에서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민석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자세를 바로 하고 정화 여사를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연주는. 강민석은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연주와도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교적으로는 젊은 연주자들만 못했지만 음악이 전해주는 감정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연주 중간 정화 여사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잘못된 음을 눌렀던 것입니다. 강민석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실수마저도 자연스럽게 음악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인생의 상처와 실수들이 모두 아름다운 선율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연주가 끝나자 이사회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7명의 이사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연주 시연을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인생의 이야기, 40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을 음악으로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약 30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사님들? 김재현 이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교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울렸습니다. 이런 걸 진짜 음악이라고 하는 거군요. 이영애 이사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분의 연주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삶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홍석준 이사는 아직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연주를 들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네요. 이런 깊이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다니. 젊은 연주자들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모든 시선이 강민석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준비했던 모든 반대 논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강 이사,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박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강민석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면접 그때부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지켜봐왔지. 강민석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숫자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 이사,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박 회장이 다시 재촉했습니다. 강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사회실에 놀라움의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 강민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다니. 처음에는 나이와 경력, 학력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효율성과 합리성만 따졌죠. 강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연주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술은, 진짜 음악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는 정화 여사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습니다. ROI니 KPI니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그럼 강 이사의 입장은? 박 회장이 확인했습니다. 김정화 선생님을 우리 재단의 석좌 교수로 모시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강민석의 말에 다른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사회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곧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2살이지만 늦지 않겠죠. 선생님 같은 깊이 있는 음악을 해보고 싶어요. 정화 여사는 강민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그렇게 모독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다니. 물론이에요. 음악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강민석의 완전한 변화. 그날 이후 강민석 이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화 여사에 대한 태도는 물론 재단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강민석은 정화 여사를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제가 정말 신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예술을, 음악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실적만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강 이사님.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정화 여사의 관대한 태도에 강민석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초도 모르는 완전 초보인데. 물론이에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그날부터 강민석은 정화 여사의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서 연습했고 정화 여사의 음악 철학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첫 레슨 날 강민석은 초등학생처럼 긴장해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도 뻣뻣하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화 여사는 강민석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올바른 자세, 손가락 모양, 기본 스케일. 흥미롭게도 강민석은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평생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피아노에도 그 성격을 발휘했습니다. 매일 최소 1시간씩 연습했고 정화 여사가 내준 과제는 반드시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한 달 후 레슨 중에 정화 여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처음에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강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셔서. 강 이사님, 처음에 반대해 주셔서 오히려 고마워요. 네.
만약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환영했다면 제 진짜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강 이사님 덕분에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강민석은 정화 여사의 관대함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과와 효율만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재단의 혁신적 변화. 강민석의 변화는 재단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실적 관리보다는 진정한 예술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 시니어 음악 교실을 대대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강민석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음악을 포기한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김정화 선생님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박 회장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강사들에게도 김정화 선생님의 특별 강의를 정기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교만이 아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는 거죠. 강민석은 또 다른 혁신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평가 기준도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수강생 수, 수료율 같은 숫자만 봤는데 앞으로는 수강생들의 만족도와 감동 정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예술은 숫자가 아니라 감동으로 평가되어야 하오. 김정화의 새로운 인생. 이제 정식으로 재단의 석좌 교수가 된 김정화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아늑한 연습실에서 그녀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의 음대생부터 60대 시니어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수업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정식 제자는 민지라는 23세 음대생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유명한 김정화 선생님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LP를 들으며 자랐어요. 유명하다니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제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김정화의 드뷔시 해석만큼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고. 민지의 말에 정화는 놀랐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한번 연주해 볼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생 앞에서 연주하려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진정해, 정화야.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첫 음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그녀의 시그니처 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점차 음악에 몰입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72세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소리는 젊은 시절과는 달랐지만 그 나름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민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봐요. 뭐가 아름다워? 실수도 많이 했고 손가락도 많이 굳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연주에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제가 아무리 기교적으로 완벽하게 연주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요. 민지의 말에 정화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72년간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지 양, 이번엔 당신이 연주해보세요. 민지가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기교적으로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정확한 리듬, 깨끗한 터치, 완벽한 페달링.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선생님? 기술적으로는 훌륭해요. 하지만, 네, 뭔가 부족하죠? 저도 느꼈어요. 기교는 연습으로 완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인생 경험에서 나와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음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화는 민지에게 자신의 철학을 전해주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완벽한 연주보다는 진심이 담긴 연주가 더 아름다워요. 대학 교수로의 새로운 도전. 6개월이 지나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음대에서 정화에게 초빙 교수 제의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 서울음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초빙 교수로 모시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대학 교수요? 하지만 저는 학위도. 선생님, 학위보다 중요한 건 진짜 음악을 아는 것이에요. 선생님처럼 깊이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박 회장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정화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소. 아니, 선생님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요.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젊은 교수님들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하오. 진짜 예술가라면 항상 자신을 의심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하니까요. 박 회장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정화는 초빙 교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음대에서의 첫 수업날 정화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음대생들 앞에서 강의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정화를 학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음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칠판에 음악 마음의 언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연주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 부족해도 진심이 담긴 연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기술 연습은 필요 없는 건가요?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기술은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화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40년 전 완벽한 기술에만 매달렸던 자신, 그리고 그 때문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저는 40년간 음악을 놓고 살았어요. 그리고 72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음악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연주해 보세요. 기술적 완벽함은 신경 쓰지 말고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요. 한 명씩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정화의 격려를 받으며 점점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그 느낌을 잊지 마세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수업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이건 수업이 아니라 대화예요. 여러분과 음악에 대한 대화. 그날 이후 정화의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다른 과 학생들까지 청강을 올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단순한 피아노 레슨이 아니라 인생과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학생들의 연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표현력과 감정 전달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인정. 1년이 지나고 정화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음악 페스티벌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선생님, 세계적인 음악가들 앞에서 수업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회예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망설였습니다. 국제적인 무대는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영어도 서툴고. 선생님, 음악은 국경이 없어요. 선생님의 진심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할 거예요. 강민석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음악을 세계에 알릴 때가 되었어요. 40년 전 그곳에서 우승하셨던 선생님이 이제는 스승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결국 정화는 국제음악 페스티벌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잘츠부르크.
모차르트의 고향인 이 아름다운 도시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정화는 40년 전 우승했던 그 콘서트홀 앞에 서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연주자로, 지금은 교육자로. 마스터 클래스가 열린 강의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젊은 음악가들이 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세계 각지에서 온 재능 있는 연주자들이었습니다. 정화는 긴장했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Music is the language of the soul. Today, let's talk about how to speak this language. 서툰 영어였지만 정화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25세 피아니스트였는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했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정화는 피아노로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같은 곡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72세의 손에서 나오는 소리에는 깊이와 온기가 있었습니다. Technique is important, but emotion is more important. Your heart must sing first. 학생은 다시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Much better. You see, music is not about perfection. It's about connection. 수업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정화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젊은 여성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했는데 기교는 훌륭했지만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Your technique is excellent, but where is your story? 정화가 물었습니다. My story? Yes. Every piece of music tells a story. What story does this ballad tell you? I don't know. Then find your story. Music without story is just sound. 정화는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72년간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Now I understand. 학생이 다시 연주했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는 그대로였지만 음악에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마스터 클래스가 끝난 후 한 젊은 미국인 피아니스트가 다가왔습니다. 프로페서 킴, Your teaching touched my heart. I've never experienced such profound musical guidance. Thank you. But remember, good music comes from your own experience, not from me. Will you accept me as your student? I live in Korea. It's too far. I will come to Korea. Please, 프로페서. 그날 밤 정화는 혼자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풍경을 보았구나. 40년 전 이 도시에서 콩쿠르 우승의 영광을 맛본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72세가 되어 다시 이곳에서 음악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지만 그 사이 사람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화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마에스트라, 나이를 초월한 음악의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지만 정화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강민석에게서 일어났습니다. 1년 후 강민석은 정화 여사의 교수 임명 1주년을 맞아 특별한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감사 연주회를 열고 싶어요. 연주회 당일날 저녁 문화재단 대강당에는 400여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정화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대에는 200년 된 스타인웨이가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저택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은사이신 김정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강민석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반대했습니다.
72세 청소부가 무슨 강사냐며 모독했죠. 관객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강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생님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첫 번째 연주자는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정화에게 배운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 있는 연주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민석이었습니다. 52세에 시작한 피아노 실력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연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곡을 선생님께 바칩니다. 그는 서툴지만 마음을 담아 바흐의 아베이 머리어를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변화에 감동받아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 여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저는 단순한 청소부였습니다. 72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받아주셨고 특히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장 소중한 제자가 되어주신 강민석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화 여사는 강민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 이사님이 반대해 주셔서 오히려 좋았어요. 그 덕분에 제 진짜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입니다. 정화 여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제가 40년 전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리고 1년 전 다시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연주했던 곡입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포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연주하는 달빛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5분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주회 후 강민석은 정화 여사를 찾아가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에 정말 신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오만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강 이사님도 이제 훌륭한 음악가가 되셨어요. 기교는 부족해도 마음은 진짜 음악가예요. 그 후 강민석은 정화 여사의 철학을 재단 운영에 적용했습니다. 단순한 실적보다는 진정한 예술 교육에 집중했고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모토를 바꾸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강민석이 제안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술 교육에서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음악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제 강민석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만하고 차가웠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강민석의 가정에서도 일어난 변화. 강민석의 변화는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에는 효율과 성과에만 매몰되어 가족과도 소원했던 그가 이제는 따뜻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내 이수진이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예전엔 집에 와서도 일 이야기만 하고 아이들과도 성적 이야기만 했는데 요즘은 음악도 들려주고 마음도 많이 열어주시네요. 김정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강민석은 이제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회를 듣거나 정화 여사의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아빠, 피아노 치는 할머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중학생 딸 지은이가 정화 여사의 연주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 선생님은 아빠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단다. 아빠도 피아노 잘 치시는데요. 고등학생 아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아직 멀었어. 선생님처럼 마음으로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강민석의 겸손한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 선생님께 부탁드려 볼까? 정말요?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강민석의 온 가족이 정화 여사의 음악 철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단 직원들과 사회 전체의 변화. 강민석의 변화는 재단 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강민석은 재단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35명의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김정화 선생님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매우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석 이사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72세 청소부가 무슨 강사냐며 모독했죠. 나이와 경력, 학력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김정화 선생님은 제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술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진정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죠. 강민석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은 나이, 성별, 학력,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김정화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심과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무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적과 효율만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수강생들과의 진정한 소통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정화 시니어 음악 장학금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나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한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강민석의 이런 변화는 재단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직원들도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수강생들을 대하기 시작했고 재단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언론의 주목과 사회적 반향. 정화 여사와 강민석의 이야기는 곧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72세 청소부에서 대학 교수가 된 기적의 피아니스트. 40년 만에 복귀, 김정화 교수의 감동 스토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시니어의 꿈. 오만한 엘리트를 겸손한 제자로 만든 할머니의 힘.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정화 여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특히 강민석의 변화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가장 열성적인 제자가 되었다는 스토리는 진정한 권선징악의 사례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KBS 인간극장에서는 정화 여사와 강민석의 2년간의 변화 과정을 6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 시청률 18%를 기록하며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강민석 이사님의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우리 사회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진정한 권선징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전국적인 시니어 음악 교육붐. 정화 여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시니어 음악 교육붐을 일으켰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센터와 복지관에서는 김정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시니어 음악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60대, 70대는 물론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다는 정화 여사의 메시지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는 77세 할머니가 피아노를 시작해서 8개월 만에 발표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82세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시작해서 지역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화 여사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국제적 확산. 정화 여사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NHK에서는 70세부터의 재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뤘고, 미국 CNN에서는 Never Too Late to Dream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음악 교육기관에서도 정화 여사의 교육 철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대학에서는 그녀를 특별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정화 여사의 이야기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도쿄의 여러 지역에서 김정화 스타일 시니어 음악 교실이 생겨났고,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음악을 배우는 모습이 일본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시간을 뛰어넘은 선율. 3년이 지났습니다. 김정화 선생님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악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녀를 통해 변화한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문화예술 경영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정화 여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재단을 운영했고, 나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강민석의 경영 철학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의 조화, 데이터와 감성의 균형 같은 개념들이 새로운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 여사와 강민석, 그리고 박 회장이 함께 저택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군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오해했던 두 분이 이제는 최고의 스승과 제자가 되었으니 제가 정말 부끄러워요. 첫 만남을 생각하면. 강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강 이사님도 필요했어요. 정화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환영했다면 제가 진짜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강 이사님이 반대해 주셔서 더 확실하게 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 이사님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 강민석은 정화 여사의 관대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저야말로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박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군요. 갈등이 화해로, 오해가 이해로, 대립이 협력으로 바뀐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선징악이에요. 정화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악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감화시키는 것.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지로 만드는 것. 그날 밤 세 사람은 200년 된 스타인웨이 앞에서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정화 여사의 연주를 들으며 강민석은 자신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선악은 고정된 게 아니구나. 선한 마음과 진정한 예술 앞에서는 어떤 마음도 아름답게 변할 수 있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선징악이었습니다. 벌이 아닌 사랑으로, 배척이 아닌 포용으로, 심판이 아닌 치유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40년 전에도, 복귀 무대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젊음의 야망이 아닌 인생의 감사함으로, 완벽함의 추구가 아닌 순간의 소중함으로, 그리고 개인의 성취가 아닌 모든 사람과의 연대를 담아 연주하는 달빛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정화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75세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밖으로는 진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멈춰섰던 피아노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화 여사의 제자들이 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교가 아닌 마음으로, 완벽함이 아닌 진심으로. 그리고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전해질 것입니다. 음악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는 희망의 힘으로. 음악에는 나이가 없고 꿈에도 나이가 없다는 것을 김정화 선생님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한 마음은 어떤 악한 마음도 결국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민석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멈춰섰던 피아노의 시간이 다시 흘러가면서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힘이자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승리였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72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정화 선생님, 박동철 회장, 그리고 강민석 이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인생에 의미를 더해주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강민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진정한 권선징악을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악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감화시키는 것,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동지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기교나 기술이 아닌 마음의 언어라는 메시지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진심이 있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니어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민석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숫자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있었습니다.